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달려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 한마디는 한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의 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헌신하며 성실히 일해왔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몇 달 만에 그는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은퇴를 두 번째 인생이라 부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오히려 첫 번째 위기가 될 수 있다. 대기업 임원조차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은퇴 후 삶의 비참한 현실과 우리가 배울 점들. 1. 경제적 불안 대기업 임원의 허탈감.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퇴직금을 10억 원 이상 받았던 한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한 부동산도 가치가 하락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가 가장 후회했던 점은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그리고 내 욕심에서 나온 투자 실패가 한꺼번에 닥치니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 정체성 상실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임원의 경험이다. 그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그러나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그의 주변은 조용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지며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정체성의 위기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3. 가족 간 갈등 은퇴가 불러온 가정의 위기. 세 번째 사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또 다른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돈을 벌어왔고 은퇴 후에도 가족이 그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해졌고 자녀와의 소통도 단절되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쉴 권리를 누리고 싶었는데 가족은 제가 집안일을 돕거나 새로운 책임을 맡기를 기대했어요.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조언.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작은 사업, 투자 또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독서,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당신의 일상을 채워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조정하라. 은퇴 후에도 가정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마무리. 은퇴 후의 인생은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한 현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위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제 은퇴라는 두 번째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은퇴 후 삶,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겪은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은 은퇴 후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냥 남의 일처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은퇴 후의 인생이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열쇠다. 돈 없으면 무너지기 쉬워요.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퇴직금만 믿고 살다 보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임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 새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퇴직금은 금세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은퇴 후의 불안감이 훨씬 커져요. 살면서 돈 걱정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금융상품의 이자,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체성 상실, 회사 밖에서의 나를 미리 만들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 역할과 자리를 잃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은퇴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명함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정체성 문제는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 지역사회 봉사, 혹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존재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 전환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소통이 답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은퇴 후엔 그냥 편히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고 온갖 책임을 다하길 원하더라고요.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달랐어요. 이 문제의 해법은 은퇴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은퇴 후의 역할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통과 조율 없이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단계 전략. 경제적 준비는 미리미리.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 투자 수익 또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할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독서 클럽, 등산 모임 혹은 소규모 강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과의 대화와 조율.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은퇴 후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의미. 많은 은퇴자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 부족. 아무리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은퇴 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비참한 현실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준비, 정체성 확립,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작은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된 만큼 좌우됩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한 현실이 아닌 당신만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이면 충분할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고 한번 터진 금융위기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당신, 이번엔 정말로 안정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금융위기 닥쳐도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노후 자산의 안정성 아닐까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끄떡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전략이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드릴게요. 1.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먼저 한 가지 투자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엔 수익이 괜찮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70% 가까운 자산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친구는 부동산, 금, 채권, 그리고 현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해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주식이 떨어졌어도 금값이 올라가 손실을 메꿀 수 있었고 채권과 현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도 없었죠. 실천 팁: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7030 또는 6040으로 구성하세요. 부동산이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로 일부 자산을 분산하세요. 금이나 실물 자산의 510% 정도 투자해 안전판을 마련하세요. 2. 현금 흐름 확보. 노후에는 수익이 아닌 안정성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은퇴자는 퇴직금으로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월세 수입이 끊기고 유지비 부담만 커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해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배당은 꾸준히 들어왔고 은퇴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실천 팁: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수익을 확보하세요. 채권 ETF를 활용해 정기적인 이자를 받으세요. 월세 부동산은 지역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3.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금융위기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제 지인의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모두 고수익 펀드에 투자했는데 막상 의료비가 필요해졌을 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펀드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은퇴자는 비상금을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MMF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필요한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죠. 실천 팁: 전체 자산의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세요. 쉽게 인출 가능한 예금 계좌나 MMF를 활용하세요. 비상금을 절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결론: 안정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여러분, 은퇴 후 금융위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대비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각화된 투자로 위험을 분산하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비상금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비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나 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를 완벽히 요약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58세에 은퇴한 어신은 전 재산을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엔 배당금이 잘 들어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B씨는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 REITS에 고르게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지만 채권과 금 가격이 올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 REITS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투자 비율은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7030 또는 6040의 비율로 주식과 채권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자산의 510%를 금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해 금융위기에도 대비하세요. 2.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으로 생활비를 안정화하세요. 노후 자산은 단순히 가치가 오르는 자산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내 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은퇴자는 퇴직금을 상가에 투자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로 월세 수익이 끊기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한 또 다른 은퇴자는 매달 꾸준히 배당과 이자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배당주,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주를 선택해 매달 수익을 창출하세요. 채권 ETF 변동성이 낮고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ETF를 활용하세요. 부동산 투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선택하되 공실률과 유지비를 철저히 따져보세요. 3. 비상금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의 경제적 지원 요청 또는 자연재해 같은 변수는 우리의 자산을 급격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해 두지 않은 은퇴자는 이런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모든 돈을 투자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필요해지자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생활비의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확보해두고 이를 예금과 MMF 머니 마켓 펀드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었고 자산 손실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비상금은 전체 자산의 1015%를 별도로 마련하세요. 예금 계좌, MMF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분산하세요. 절대 투자 목적으로 비상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4. 물가 상승에 대비하세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 노후 자산을 설계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충분해 보이는 돈도 물가가 오르면 금세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10만 원으로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 생필품 몇 가지 사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모두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았고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인 물가 연동 채권과 금의 일부 자산을 배분해 물가 상승에도 안정적인 구매력을 유지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물가 연동 채권 TIPS로 물가
상승을 해지하세요. 금이나 원자재에 투자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일부 자산을 배당주로 유지해 수익 상승에 대비하세요. 5. 심리적 안정감. 계획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 마지막으로,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은퇴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나 경제적 변동이 올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와 정기적인 현금 흐름,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세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을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캠핑이나 여행을 꿈꿉니다. 자연 속에서의 낭만, 불멍하며 나만의 시간을 갖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마치 퇴직 후의 이상적인 삶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무게, 줄어든 인간관계, 그리고 혼자가 된 순간에 느껴지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직 후의 진짜 현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캠핑의 낭만? 현실은 고독과 고통.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캠핑을 낭만적으로 그립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삶을 만끽하는 모습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캠핑이 퇴직 후의 삶을 해결해줄 만능 열쇠일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낭만을 꿈꾸던 캠핑이 고독과 경제적 부담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캠핑의 진짜 현실과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낭만은 어디로? 외로움과의 싸움. 퇴직 후 바로 캠핑카를 구입한 김철수 62세 씨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머물겠다는 꿈을 실현한 겁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매일 새로운 곳에서 일어나고 자연을 만끽하는 삶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아내는 집이 그립다며 캠핑을 포기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큰 적은 처음이었어요. 캠핑은 낭만적일 수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2. 경제적 부담의 현실. 또 다른 사례는 이정희 58세 씨입니다. 그녀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열심히 저축했고 퇴직 후 캠핑카를 구입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녀는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달에 드는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캠핑장은 대부분 유료였고 식비나 차량 유지비도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생활비가 금세 바닥났죠.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캠핑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입니다. 캠핑은 단기간에는 즐겁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어려움. 박정민 65세 씨는 퇴직 후 건강회복과 힐링을 목적으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캠핑 생활 중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산속에서 캠핑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혼자 해결해야 했죠. 도시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캠핑 중에는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캠핑은 체력과 건강이 받쳐줄 때 가능한 활동입니다.
박 씨는 캠핑 중 겪은 건강 문제로 인해 결국 캠핑을 포기했고 도시로 돌아오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잃었습니다. 퇴직 후 활동을 계획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캠핑을 낭만적으로 즐기려면 위 사례들을 보면 캠핑이 퇴직 후 낭만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독,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퇴직 후 캠핑을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규모로 시작해보기. 캠핑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기보다는 소규모로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빌려서 가까운 곳에서 단기 캠핑을 즐기며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커뮤니티 활동 참여. 캠핑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캠핑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고 예산을 세우세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캠핑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더 가벼운 활동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 후 캠핑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진정한 낭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품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로 퇴직 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캠핑에 숨겨진 진실 전문가가 말하는 준비 방법. 퇴직 후의 캠핑이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며 퇴직 후 캠핑을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캠핑, 왜 낭만이 고통으로 바뀔까? 캠핑은 우리가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푸른 숲, 맑은 공기, 불멍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은퇴 후 캠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퇴직자는 이전의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환경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핑은 오히려 새로운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 많은 퇴직자들이 캠핑을 도피처로 선택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어서죠. 하지만 캠핑 중에 긴 고독한 시간은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은 상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기 쉬워지며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캠핑은 종종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캠핑카 구매, 유지비, 유료 캠핑장 비용, 식사 준비 비용 등 숨은 지출이 많습니다. 캠핑은 낭만적일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만들지 않으면 재정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변화를 겪습니다. 체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캠핑에서 요구하는 체력적 활동은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리가 어렵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없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2. 퇴직 후 캠핑을 위한 성공적인 준비 전략. 그렇다면 퇴직 후 캠핑을 낭만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몇 가지 전략을 공유합니다. 1.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하세요. 퇴직 후 캠핑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모든 장비를 한 번에 장만하기 전에 소규모 캠핑을 체험해 보세요. 렌탈 캠핑 장비나 단기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체력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캠핑은 혼자 하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캠핑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렇게 하면 혼자서 느끼는 고독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캠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더욱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계획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 캠핑을 준비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캠핑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유지 비용도 큽니다. 한 달, 1년 동안 예상되는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고 자신의 퇴직 후 예산 안에서 유지 가능한지 점검하세요. 사악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캠핑은 체력적인 부담이 큰 활동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마련하세요. 건강 관리가 어렵다면 가벼운 캠핑 형태로 시작하거나 도심 근처의 캠핑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퇴직 후 캠핑을 즐긴 사례와 교훈. 사례 1. 소규모 캠핑으로 성공적인 적응. 이영수 55세 씨는 퇴직 후 캠핑카를 구입하려다가 먼저 소규모 캠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렌탈 캠핑카를 이용해 2박 3일간의 단기 여행을 떠났고 이후 여러 번의 캠핑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그는 캠핑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취미를 찾았습니다. 사례 2. 캠핑 커뮤니티로 고독감을 극복. 정혜진 60세 씨는 캠핑 중 외로움을 느껴 활동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캠핑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캠핑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현실적인 재정 계획으로 만족스러운 캠핑. 김철호 58세 씨는 퇴직 후 캠핑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먼저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캠핑카 대신 적당한 SUV와 텐트를 구매해 비용을 절약했고 경제적인 캠핑장을 이용하며 캠핑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4. 퇴직 후 캠핑, 낭만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퇴직 후 캠핑은 잘 준비하면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낭만만을 기대하고 뛰어든다면 고독과 고통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캠핑 계획은 어떤가요?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준비된 낭만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존하는 은퇴자의 충격적 현실, 당신도 예외 아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한 수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려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당 투자에 의존하는 노후가 가진 불안정성과 위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당금만 믿는 삶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글로벌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김 씨의 배당 투자 실패. 김 씨 67세는 은퇴 후 전 재산 6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와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투자한 대형 에너지 기업의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었고 또 다른 은행 주식은 아예 배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배당금 수입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김 씨는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 요청이 겹치면서 김 씨는 투자한 주식 일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매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배당금마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자산을 배당주에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실적과 배당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박 씨의 배당 생활. 박 씨 63세는 은퇴 후 투자한 4억 원에서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씩 상승하면서 초기 300만 원의 구매력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초반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매달 전기세, 난방비, 보험료 등 기본 생활비만으로 배당금 대부분이 소진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급증한 해에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당금은 고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은 배당에 의존한 노후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사례 3. 배당금과 자산 손실의 악순환에 빠진 최 씨. 최 씨 65세는 고수익 배당주에 투자하면 된다는 투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 재산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시작한 노후 생활은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투자한 몇몇 중소형 배당주 기업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최 씨는 배당금을 받는 동안에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큰 병원비가 필요해 주식을 매도하려 할 때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최 씨는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와 자산 손실로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 수입에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생계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존하려는 은퇴의 한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변동성 문제. 배당금은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 그리고 배당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부족. 배당금은 고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 항목이 점점 증가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산 손실 위험. 배당주에 투자한 자산 자체가 기업의 경영 악화나 주식시장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뿐 아니라 원금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원 다각화. 배당금 외에도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연금형 금융상품 또는 파트타임 재취업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 통제와 생활비 절감.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자가 요리를 늘리거나 거주지를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병행한 투자. 배당주는 수익성이 매력적이지만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채권형 상품이나 연금형 상품을 병행해 자산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연결을 유지하세요.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실질적 대책. 앞서 배당금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은 보조 수입원으로 활용하라. 배당금은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당금을 기반으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되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연금과 병행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과 배당금을 조합하면 생활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배당주 외에도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저위험 금융상품에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세요. 소규모 창업. 은퇴 후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재택 근무형 컨설팅 등을 고려해 보세요. 2. 필수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하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
필수적인 지출 항목과 여유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배우기. 필수 생활비와 사치 소비를 구분한 이씨 62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는 이를 필수 생활비 주거비, 식료품비, 공과 급료만 사용하고 사치 소비는 은퇴 전에 모은 저축금에서 충당합니다. 배당금이 줄어들어도 필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필수 비용으로만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주 선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는 선택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주 선택 팁. 역사적으로 꾸준한 배당 지급 기록이 있는 기업, 예를 들어 10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증가시킨 기업이 안전합니다. 경제 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기업처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지역 분산 투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특정 지역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위험을 분산하세요. 사례로 배우기. 최 씨의 성공적인 배당주 선택. 최 씨 65세는 고위험 배당주 대신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과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배당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은퇴 후 10년 동안 꾸준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재정 계획.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의 재정적 요청,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 방안. 비상 자금 6개월 이상 마련. 생활비의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현금이나 저위험 상품에 따로 보관하세요. 보험 상품 활용.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적절한 보험 상품을 준비하세요. 긴급 상황에 사용할 대체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유동적인 시간으로 소규모 재택근무나 투자 대안을 만들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5.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획 세우기. 물가 상승은 은퇴 후의 큰 적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만 배당금은 고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안. 소비를 미리 줄이는 연습. 은퇴 전에 소비를 줄이고 절약 습관을 들여 은퇴 후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추가 소득 창출 방안 마련. 파트타임 재취업, 취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세요. 배당금은 도구일 뿐 모든 해답은 아니다. 배당금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다양한 위험과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통해 균형 잡힌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배당금을 활용하되 그 외에 어떤 대안을 추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실행해 나간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